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일요일날 여러분 잘 쉬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저도 쉬고 있는데 참 미국하고 러시아, 제가 어제도 여러분한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보면 거짓 기정사실화처럼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걱정하실까 싶어서 또 한번 제가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한마디로 미사일을 날렸다 그러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손절하고 삼성전자도 손절하고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세계 증시가,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후반에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전쟁이 일어났을 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확실하게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여러분 이거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월 14일 월요일 주가가 대폭락을 하니 삼성 손절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건 말 그대로 언론입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다는 그런 게 거짓 기정사실화처럼 돼 있지만,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얘기를 한 건 16일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게 참 이렇게 날짜까지 정해줘 놓은 거 보면 거짓 진짜 미국하고 미국이 유럽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는 자체가,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는 좀 반발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얼마 전 10일 보면 러시아 국방부가 그 발트 함대하고 북함대 북해 함대 소속 대형 상륙함입니다. 이 6척을 훈련 참가라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인근 흑해로 진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 말은 훈련이라 하지만 그리고 어제는 10일 보면 여러분 그 바이든과 푸틴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결렬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좋은 얘기가 마무리를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떻게 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기 전에라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게 16일이죠. 일단 미국 정치 전문 매체 그 폴리티코에서도 미국하고 영국,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3명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얘기가 나온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날 현지 시간입니다, 유럽 정상들하고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얘기까지 나온 거 보면 참 이 보도, 러시아군이 벨라루스 국경을 넘어서 사이버 공격하고 미사일 공격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6일 날 지상 공격이 시작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자, 16일이면 14, 15, 16 수요일이죠. 자, 일단 16일 날 손절을 해야지 이러는 분도 있고, 어차피 선반영이니까 월요일 날 또 폭락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러시아에서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을 했다는 게, 우크라이나는 또 나름 그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서방 세력이 음해라 이렇게 막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재 외교관을 철수하고 있다, 그런 소식통이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침공을 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외교관이나 이런 걸 철수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 지정학적인 위기, 이란 대규모 전쟁보다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침공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러한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게, 다우존스, 왼쪽은 다우존스 지금 최근에 3개월간의 그 주가 차트고, 그리고 이 오른쪽은 2003년 가장 최근으로 올라가자면 2003년쯤에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물론 미국이 경고를 했습니다. 왜 경고를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라크를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가 2003년 1월 1일경 그때쯤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다우존스가 대표적인 산업군 주가의 대표적인 주식 차트라 보시면 되겠지만, 자, 그때 당시에도 오른쪽에 보면
뭐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뭐 전반적인 조정기였다고 보면 되는데 꼭 전쟁은 뭐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음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양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미국이 여러분 군비 확충을 한다는 말은 자국의 경제 성장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이 된다면 지역에 뭐 평화가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다 해서 무조건 손절을 하고 뭐가 어렵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게 뭐 진짜 과거 진짜 옛날로 따지자면 1939년도에 뭐 히틀러 폴란드 침공이죠. 그리고 뭐 2차 세계대전 뭐 발발이나 그리고 뭐 대한민국 참 암울한 뭐 역사지만 대한민국의 한국 전쟁. 자, 그리고 뭐 가장 최근으로 가면 2003년에 그 미국과 이라크 전쟁. 자, 이런 게 다 있었는데도 한마디로 2003년 1월 초에 오른쪽에 보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뭐 내려온 예는 있었지만 물론 최근에 왼쪽에 보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긴축이죠. 긴축 뭐 인플레 금리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작년 말부터 이런 얘기가 뭐 연준의 얘기도 있었고 이게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왔다 갔다 계속했습니다. 하물며 최근에 뭐 기술주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의 뭐 그대 은행에서 뭐 예측을 하는 거 보면 IB에서 예측하는 것도 지금 기본적인 IT 인터넷 IT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뭐 금리와 관련해서 뭐 긴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조정을 뭐 당분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뭐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이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전제를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난다 한들 최근으로 올라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미국 이라크 전쟁 때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1월 달에 그 잠시 주춤한 건 있었지만 초에 2004년까지 계속해서 급성장을 했어요.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이뤄나갔죠. 그런데 이 전쟁 위기 자체가 오히려 미국 주식 매수의 절호의 기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한테 뭐 손절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감히 하지는 못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적의 그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교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역발상을 뭐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뭐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전쟁으로 뭐 지금 뭐 미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뭐 이러한 구도가 한마디로 뭐 전쟁으로까지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됩니다. 분명히.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들 매수의 기회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가장 과거로 흘러가더라도 지금 뭐 히틀러가 뭐 참 히틀러 얘기 나오면 진짜 역사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미국의 증시는 역사가 깊죠. 히틀러 폴란드 침공 때도 그때 당시에도 뭐 10% 그때 당시에 상승을 했고 그리고 뭐 세계대전 이때도 계속해서 7% 이상 성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뭐 대한민국 전쟁 뭐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미국은 10% 이상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 것만 보더라도 가장 최근으로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약간 주춤을 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다우도 고속 성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또 베트남 전쟁도 있었죠. 이 베트남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 패배를 했죠. 패배를 했는데도 연평균 5% 이상 성장을 하면서 거짓 뭐 43%를 성장을 그때 당시에 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들이 뭐 전문가들이 뭐 얘기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초반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진짜 미사일 휙휙 날아갔다 그런 소리만 들으면 무조건 매수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참 좀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그냥 막 우스갯소리를 여러분 한다 하더라도 진짜 대규모 큰 전쟁이 발발을 하면 누가 넣고 빼고 뭐 매수 매도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 뉴욕 증시에 뭐 폭탄 날라오고 뭐 대한민국 코스피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증권 거래소는 뭐 폭발을 하건 뭐 미국, 중국 뭐 러시아도 있죠. 자, 이거는 누가 매도 매수 자체가 다 끝장이 나는 겁니다. 아예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 이 증시라는 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진짜 맛이 간다면 안 되겠지만, 이 전쟁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의 곡선은 분명히 그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뭐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그래도 역사적으로 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미국이란 이 거대 진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뭐 군사 1위 그리고 최대 부를 자랑하는 미국 시장 자체가 진짜 그냥 무너지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인 이러한 리스크가 오히려 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역사적으로 봐도 상승의 기회가 오히려 되지 않았는가,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군사나 경제로 보더라도 그러한 의미를 둬도 되고, 최근에 그 개별적인 주식장이 좀 어떻게 보면 펼쳐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조정을 거칠 땐 어떻게 보면 실적, 펀다멘탈이나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개별 주식은 오히려 이런 악재를 딛고 오히려 상승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종목을 들고 있는 건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특히나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들고 계신다는 건 어차피 반도체와 관련된 건 실적 올해 뭐 솔직히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상당히 지금 연평균 성장률만 하더라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11% 역대 메모리 그 빅사이클이죠. 그때 버금갈 정도의 올해 역시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 주식에 미치는 영향은 거진 없다고 보셔도 되고, 오히려 이런 시점에 약간 조정은 있을지언정 오히려 더 상승의 모멘텀으로서 오히려 더 올라간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지금 여론이나 주변 얘기를 꼭 듣고 뭐 손절을 하고, 뭐 미국 증시 손절, 뭐 국내 증시도 손절 싹 다 손절을 하고 당분간 안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 마음 먹으신 분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생각과 반대로 주식이 움직이면서 갑자기 뭐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또 한 번 또 뭐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뭐 소식 때문에 우리가 손절을 하면 솔직히 뭐 있을 때마다 계속 손절입니다. 손절. 뭐 물론 익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투자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거는 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외부적인 요인은 얼마든지 있고, 이런 전쟁 리스크까지도 간혹 뭐 오래 하다 보면 또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래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하고 일단 뭐 의미 있는 지금 계속해서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공유를 해봤고, 다시 한번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바로 오늘 제가 마무리로서 다시 다른 영상 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